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23일 월요일 뉴스투데이 강원입니다. 낙후된 접경 지역의 성장 동력을 만들기 위해 20년 동안 강원도에 5조 8천억 원을 투자하는 접경 지역 발전 종합계획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12년 동안 계획의 19%만 투자했는데요. 투자한 곳에서 일부 성과가 나타나고 있어 집중 투자가 절실합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1년 11월에 개장한 철원 한탄강 주상절리길. 유네스코 세계 지질공원인 한탄강의 기암 절벽을 따라 설치된 잔도가 압권입니다. 1년 반 만에 136만 명이 다녀갔습니다. 철원군에 끼친 경제 효과는 650억 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투자된 235억 원은 바로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에 따른 것입니다. 제대로 투자하면 낙후된 접경 지역이 바뀔 수 있다는 확신을 주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접경 지역 발전 종합계획이 계획대로 실행된 것은 아닙니다. 지난 2011년에 확정된 접경 지역 발전 종합계획은 2030년까지 강원도 5개 접경시군에 5조 8천억 원을 투입하도록 법으로 정했습니다. 하지만 12년 동안 1조 1천억 원, 계획의 19%만 투자됐습니다. 결국은 접경지역 종합계획 수립대로 제대로 운영이 돼야지만 대한민국이 상향 평준화가 될 수가 있다. 근데 지금 정책을 보면 하향 평준화가 갈 수 있는 길이다. 그렇기 때문에 수립 계획에 맞게 나아가야 된다. 행정안전부가 접경지역 종합발전계획을 변경합니다. 지난 2019년 1차 변경에 이은 두 번째입니다. 강원도는 변화된 여건을 반영해 사업 규모를 141개 사업 6조 1천억 원으로 확대 변경했습니다. 춘천 소양 8교 건설과 화천 민군 상생 복합타운 조성, 철원 한탄강 대관람차 설치, 양구 반려동물 테마공원 조성, 인제 은퇴자 공동마을 조성, 고성 LNG 배관망 구축 사업이 새로 추가됐습니다. 접경지역은 따로 묶어서 저희가 접경지역 산업 클러스터, 또 접경지역 생태 관광 벨트 이렇게 조성을 하려고 합니다. 행정안전부는 빠르면 오는 11월, 늦어도 내년 상반기에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을 확정합니다.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은 종료까지 8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계획된 투자를 집중적으로 늘려야만 강원도 접경지역은 낙후라는 꼬리표를 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대관령과 동해의 바다를 연결하는 관광 케이블카 조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케이블카 노선의 길이는 현재로서는 20km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개발 허가와 예산 확보 등 해결해야 할 과제는 적지 않습니다. 이준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형형색색의 단풍이 물든 해발 고도 1000m의 대관령입니다. 축구장 140배 면적의 목장에서 말들이 마치 술래잡기를 하듯 뛰어놉니다. 대관령 끝자락에서 산에 더 오르자 강릉의 푸른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입니다. 이곳 대관령과 제 뒤로 보이는 강릉의 바다를 연결하는 케이블카 조성을 강릉시와 평창군이 공동으로 추진합니다. 두 자치단체가 구상하고 있는 케이블카의 편도 길이는 20km 안팎입니다. 설악산 5세 케이블카 길이의 6배 규모입니다. 지금 현재 기본 구상 및 타당성 조사 용역 추진 중이고 평창군하고 협의 후에 이제 노선이 확정될 계획입니다. 이번 용역 조사로 개발허가 가능성이 높고 관광 효과를 극대화할 노선을 찾게 됩니다. 대관령 일대 주민들은 케이블카가 들어서면 지역 경제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일자리 창출과 그다음에 숙박업도 그리고 또 식당도 그리고 같이 상생해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로 저는 환영해. 그러나 케이블카 조성이 말처럼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대관령 일대 백두대간 보호구역 등 개발 제한 지역이 많기 때문입니다. 산림 개발의 규제 완화를 위해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이 필요합니다. 산림이용진흥지구 특례 적용 확대를 위해 강원특별법 등 관련 법령 개정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관광 개발 사업이 꼭 성공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환경단체의 반대 목소리도 예상되지만
사업 예산 확보도 큰 문제입니다. 길이가 3.3km인 설악산 5세 케이블카의 경우 전체 사업비는 1,000억 원 안팎, 6배나 긴 20km의 케이블카를 건설하려면 이보다 훨씬 많은 예산이 필요해 보입니다. 평창과 강릉의 주요 관광지에 있는 국내 최대 길이의 케이블카 조성 사업이 순항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MBC 뉴스 이준호입니다. 강원 지역 수출액이 최근 5년 동안 빠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강원도 수출액은 지난 5년 동안 연평균 9%씩 빠르게 늘어나 2022년 기준 27억 5천만 달러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5년간 수출로 인한 지역 경제 성장 기여도는 10분의 1가량을 차지해 수출 금액당 취업 유발 효과는 전국에서 가장 컸습니다. 지속적인 수출 확대를 위해서는 중동 등 신흥 시장을 개척하고 의료기기나 피부 미용품 등 신규 주력 품목을 개발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2023 강원 세계살림 엑스포가 성황리에 폐막됐습니다. 엑스포 조직위는 폐막일인 어제까지 누적 방문객 145만 명이 관람해 목표 관광객 132만 명을 초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직위 측은 엑스포 기간 추석과 한글날 연휴가 있었고 인접 지자체의 가을 축제와 행사 등이 겹쳐 흥행에 성공한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강원도가 청년 농업인의 농촌 융복합 산업 참여를 적극 지원합니다. 농촌 융복합 산업은 농업 생산에 국한하지 않고 지역의 자연과 문화 등의 자원을 식품 제조, 유통, 관광 등 서비스업과 결합해 농업의 고부가가치를 높이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강원 농촌 융복합 지원센터는 현장 코칭과 컨설팅을 확대해 성장 가능성이 높은 청년 농업인들을 발굴하고 안테나숍 입점과 홍보 마케팅을 통해 판로 지원에 나설 계획입니다. 도내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졸업생을 대상으로 한 교육공무원 채용시험 경쟁률이 매년 하락하고 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에 따르면 올해 27명을 뽑는데 50명이 응시해 경쟁률이 1.9대 1이었습니다. 지난해 경쟁률은 2.8대 1, 2021년 경쟁률은 6.6대 1이었습니다. 최근 6년간 경쟁률이 가장 높았던 해는 2020년으로 8.8대 1이었습니다. 강원도 교육청은 하락 원인을 구체적으로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공무원 선호도 하락 등이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밝혔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강원대 재학장애 대학생의 자퇴가 크게 증가했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강득구 의원에 따르면 최근 3년 강원대를 자퇴한 장애 대학생 수는 13명에 달했습니다. 또 지난해 강원대를 휴학한 장애 대학생은 20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많았습니다. 강 의원은 장애 대학생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국내 말라리아 환자가 12년 만에 최다인 700명을 넘어섰습니다.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들어 이달 14일까지 국내 말라리아 누적 환자는 719명으로 2011년 이후 12년 만에 700명이 넘었고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5.4% 늘었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가 401명, 인천 112명, 서울 83명이고 강원도가 네 번째로 많은 23명이 발생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강원대 병원에서 퇴직 간호사 수가 270명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이 발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5년 동안 전국 14개 국립대 병원에서 퇴직한 간호사는 7,928명으로 이 가운데 강원대병원 퇴직 간호사 수는 272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연차별로 분류했을 때 1년에서 5년 사이 연차가 대다수를 차지하며 강 의원은 간호사들의 근무 환경과 처우 개선 대책을 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춘천시가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방역에 나섭니다. 이를 위해 춘천시는 노인 요양시설과 장애인 재활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 135곳을 대상으로 방역 실태를 점검하고 감염 관리 교육과 자가 진단표 배부 등 관리 체계를 강화합니다. 특히 코로나19 양성자 표본 감시를 통해 고위험군의 집단 감염을 예방하고 신종 변이 바이러스 재유행에 대비해 병상 중심의 대응 체계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노용호 국회의원이 춘천시 동면 신일리와 품안리 등 휴대전화 음성통화가 불가능한 지역에 대해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특히 야외 활동을 하다가 사고를 당할 경우 119에 전화를 걸 수 없어 더 큰 화를 당할 수 있다며 한전의 해결 방안을 찾아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노 의원은 보편적 통신 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비용을 정부가 지원하도록 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지난달 대표 발의했습니다. 강원도가 오는 28일 춘천 강아지숲에서 강원 반려동물 문화축제를 개최합니다. 이번 축제는 반려동물 건강검진과 버스킹, 인형극, 마술 공연을 비롯해 동물 행동 교정 전문 수의사의 토크 콘서트와 반려견과 함께하는 산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립니다. 특히 축제를 통해 유기동물 안락사 제로화 캠페인과 퇴역 군견 입양 홍보 등 강원도의 동물 보호와 복지 정책도 적극 홍보할 예정입니다. 전국 시군에서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잇따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강릉시도 공공기관을 유치하기 위한 법 개정 촉구에 동참했습니다. 김홍규 강릉시장은 권성동 국회의원과 함께 인구 감소 문제를 겪고 있는 강릉에 제2차 공공기관을 이전시키기 위해 혁신도시 특별법 개정을 위한 공동성명서에 서명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강릉시는 지난달 말 기준 인구가 21만 80명을 기록하고 있어 21만 명 붕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의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건립된 동부복합체육센터가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혁신도시 내 지상 3층, 지하 1층 규모로 지어진 동부복합체육센터는 7레인 규모의 수영장과 건강생활지원센터, 치매안심센터, 다목적 체육관 등으로 구성됐습니다. 수영장과 체육관, 헬스장을 갖춘 무실동 남부복합체육센터는 오는 26일부터 임시 운영을 마치고 정식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홍천군이 휠체어 슬로프 차량 등 특별교통수단 운영관리 위탁 대상을 공개 모집합니다. 위탁 기간은 내년부터 3년 동안이며 홍천군의 본부나 지부를 두고 특별교통수단 위탁 운영이 가능한 법인이나 단체입니다. 홍천군은 관련 조례에 따라 교통약자 이동 편의 증진위원회를 열고 최고 점수를 받은 신청자를 사업자로 선정할 예정입니다. 현재 홍천군에는 9대의 특별교통수단이 운영되고 있고 18,000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내년에 열릴 전국도서관대회의 개최지로 정선군이 공식 확정됐습니다. 강원관광재단은 올해 상반기에 도서관협회에 개최 의향서를 제출한 뒤 지난 19일 제주도에서 열린 제60회 전국도서관대회에서 차기 개최지로 정선군이 발표됐다고 밝혔습니다. 전국도서관대회는 도서 관련 종사자 3,000명이 다양한 세미나와 워크숍을 진행하는 행사이며 내년 행사는 10월 16일부터 사흘 동안 하이원 리조트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정선군이 아리랑 시장 청년몰에 비어있는 점포에 입점할 청년을 모집합니다.
모집 분야와 규모는 일반 음식점과 도소매 공방, 카페 등 9개 점포이며 신청 자격은 55세 이하 정선 거주민으로 39세 이하 청년과 예비 창업자에는 가산점이 부여됩니다. 지난 2018년 말 정선 아리랑 시장에서 개장한 청년몰은 20개 점포를 갖추고 있지만 현재는 절반가량이 비어있는 상태입니다. 영월 상동고등학교 야구부가 최동원 기념사업회가 수여하는 불굴의 영웅상을 수상했습니다. 상동고는 전교생이 3명밖에 되지 않아 폐교 위기에 빠진 상황에서 야구부를 창단해 학생들을 모집해 위기를 극복한 점을 높게 평가받았습니다. 불굴의 영웅상은 스포츠뿐 아니라 사회 분야에 귀감이 될 만한 개인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수여하는 상입니다. 강원도 환경교육센터는 오는 28일 커먼즈필드 춘천에서 사회환경교육기관 단체들이 주관하는 2023 강원 생태환경교육 축제 한마당을 개최합니다. 올해 축제 한마당 주제는 생태 전환으로 상상해봐, 느껴봐, 소소한 변화, 거대한 상태 전환이라는 부제를 달아 시민들에게 친근하게 다가가는 환경교육 축제를 준비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투데이 강원을 마칩니다. 고맙습니다.